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실시한 주거비 대출 관련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론과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게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그 청년들은 조금 저렴하게 오히려 대출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오히려 경제적으로 공공한 청년들이 더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을 쓰고 있고, 뭐 이런 결론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가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대출을 받지만 더 그 금융 비용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인데,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디테일한 내용을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2030 세대 청년들이 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이후에 상당 부분은 이제 주거비 관련 전세 월세 자금의 임차 비용이 한 53%,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내 집을 아예 마련하는, 매수하는데 이제 대출을 받은 2030이 한 18% 정도.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2030이 대출을 어느 기관에서 받는다고 하는 거는 71%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거비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전세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뭐 그 이자가 3% 미만인 경우가 44%로 가장 높았고, 월세 거주 청년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의 그런 대출 이자를 이용한다는,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는 사람이 33%로 또 가장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자금을 빌리는 사람, 월세와 관련된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이 이자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힘든 측면이 좀 대출 관련해서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월세 거주 청년의 이제 대다수가 2금융, 3금융권의 대출 상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갚아 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율 부분을 또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 같은 채무조정 제도의 확대를 2030 대출하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주거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금융이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 전세 사기라는 그런 아주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전세에 대한 공포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월세를 더 부추기는 현상이 있죠. 근데 월세가 커지면 결국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자산의 축적, 자산의 증가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제도,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가급적으로 이 청년들이 뭐 권리 분석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전세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 것도 생각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월세 내고 남으면 사실은 크지 않은 돈을 또 월급으로 받을 텐데, 나머지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설문조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설문조사 결과긴 합니다. 하지만 또 설문조사의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통계치를 직접 보면 또 생각하는 게, 또 과거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월세는 탈출해서 전세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어떤 자산 축적이 청년 시절에 가능하다. 그리고 뭐 그런 전세 사기를 막는 거는
아주 치밀한 그런 조사 이런 걸 통해서 막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